늘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는 현인 선생님이요. 70년 만에 이분 덕분에 음성으로 환생을 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조명섭 씨가 네. 마치 환생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주현미 씨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현미 씨가 신인 시절에 이미 같이 현인 선배님이랑 노래를 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무대를 같이 하셨고 그 목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선배님이 돌아가셨을 때 큰 별을 잃는 것 같은 슬픔에 빠질 정도로 이제 이 목소리를 못 듣는구나 했지만 이분이 나타나면서 이분 목소리를 들으면서 어머 똑같다. 환생했나 보다. 그래서 조명섭 씨 붙들고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로 똑같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이가 굉장히 젊으시잖아요. 아하. 22살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현인 선배님 노래를 재해석해서 아하. 정말 말깔나게 지금 재현하고 있습니다. 네. 70년 만에 환생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조명섭 씨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이 6.25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70주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내 가족, 내 나라를 지키겠다고 전쟁터에 뛰어들었던 그 청년들, 지금은 90세의 어르신이 되었습니다. 참전 용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정말 감사합니다. 흥남 무대에서 누이와 헤어지고 그 모든 세월 동안에 내 누이가 어디선가 굳세게 잘 지내리라 믿고 그 마음을 담은 노래.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먹을 걸 불러봤다 사자를 봤다 금수나 어디로 가고 기어를 가 헤매였더냐. 다시 들어도 제 귀를 의심합니다. 립싱크 누가 보면 진짜 립싱크인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보통은 이제 본인의 음색으로 재해석해서 부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명섭 씨를 보면서는 느낀 게 지금 아까 우리가 현인 선생님 말씀도 드렸지만 그냥 다시 환생한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냥 눈을 감고 들으면 현인 선생님 노래가 아닌가 이렇게 들릴 정도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명섭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 노래 대부분이 다 1950년대, 60년대 옛날 가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어렸을 때부터 이 노래를 계속 좋아하고 듣다 보니까 그대로 따라서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얘기하고 그다음 노래 불렀잖아요. 얘기하는 톤도 보면요. 그 당시에 분들이 얘기하는 톤으로 얘기를 네,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너무 좋아하니까 그걸 그대로 따라서 자기의 삶이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명섭 씨 보면서 야, 어떻게 22살이거든요, 지금 나이가. 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구성지게 옛날 그 현인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불렀던 노래를 저렇게 부를 수 있을까 놀라운데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그 문화평론가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조명섭 씨의 노래 속에는 역사성이 있다. 역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성진 가락이 마음을 사로잡아서 본인이 따라 불렀는데 네. 그 당시에 그 선생님들이 불렀던 그 역사의 의미가 결국 노래 속에 그대로 담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특이한 청년이지만 네. 놀라운 실력을 갖고 있는 청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대중들은 이 조명섭 씨한테 이런 별명을 붙여줬다는데요. 뭡니까? 안진용 기자님. 네, 별에서 온 99년생이라는 걸 부르기도 하는데 야, 캐릭터 잘 잡았다 잘 이런 말도 잡았네요.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캐릭터라는 건요. 야. 설정이에요. 원래는 안 그런 사람이 연기를 통해서 그런 척하는 건데 아하. 이 조명섭 씨 같은 경우는요. 이 한 올의 머리카락의 일탈도 허용치 않는 8대2 가르마, 2대8 가르마. 그리고 저 굉장히 영감님 같은 느릿느릿한 말투. 네. 사실 22살 연예인이 저런 말투로 천천히 얘기하면요. 통편집입니다. 근데 조명섭 씨 같은 경우는 워낙 본인만의 캐릭터가 분명하기 때문에 저 얘기를 하나하나 듣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게 일상생활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되는 게요. 휴게소에 가면은요. 네. 국밥을 먹은 다음에 네. 커피가 아니라 식혜나 숭늉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커피 먹고 싶지 않냐라고 하면 조명섭 씨는 거꾸로 얘기를 해요. 네. 나는 오히려 또래 친구들과 다방에 가고 싶다라고 해서 본인의 이런 생각을 고스란히 얘기를 해주는데 또 매니저가 이제 건배를 외치면은 네. 이 그 건배는 도대체 누가 타는 무슨 배냐라고 소위 말하는 아재 개그를 전하는데 이야. 이게 본인의 평소 습관이 배어있지 않으면은요 네. 어색하거든요. 근데 네. 어색함이 없습니다. 본인의 삶이 그대로 투영된 그래요? 모습이기 아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인 선생님의 환생이 아니냐라는 농담까지 건네는 거죠.
오늘이 의미 있는 날인 만큼요. 조명섭 씨 노래 하나 더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팬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사랑가를 가신지요. 여러분을 응원하는 가수 조명섭입니다. 명섭아 하고 회할머니하고 제 엄마가 불러준 제 이름을 여러분들이 수없이 외쳐주시니 매일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저 조명섭이가 여러분들의 사랑과 평화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뿌르빠빠빵. 꽃을 피워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 정거장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눈물의 기적이군가 한만 피난살이 서른도 많아 그래 잊지 못할 판자집이여 경상도 사투리에 방아씨가 숨을 비우네 이별의 부산 정거장. 참 이 노래는요 무슨 이 노래 트로트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 역사가 묻어 있고 삶이 묻어 있고 저도 모르게 그냥 나간다고 흥얼 했습니다만 근데 사실 이 이별의 부산정거장은 현인 선생님 노래가 아니라 고 남인수 선생님 노래잖아요. 장인찬 평론가님. 네, 이 노래가 언제 나왔는지 살펴보니까 정말 6.25 전쟁 끝나고 1953년도에 발표된 노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피난민들이 이 부산 정거장에서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먹먹한 마음을 어떻게 이 22살 조명섭 씨가 저렇게 잘 담아낼까 하니 사연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명섭 씨가 선천적인 하체 장애로 7살에서 9살까지는 집에 누워만 있었다고 해요. 아이고. 수술도 여러 번 했고요. 그 과정에서 집안의 경제 사정이 좀 악화되었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외할머니가 이 가장 노릇을 하면서 생계를 책임졌는데 외할머니가 이 정통 트로트를 좋아하다 보니까 조명섭 씨가 그 외할머니 역할, 외할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요즘 유행하는 흔히 이 뭐 세미 트로트라고 하잖아요. 좀 신세대식 네. 트로트가 아니라 할머니가 좋아하는 정통 트로트를 어릴 때부터 접했고 그래서 그 구수한 감성을 지금처럼 잘 낼 수 있게 된 또 가슴 아픈 사연도 있었습니다. 근데 안진영 기자님 노래하는 거나 이런 거는 뭐 노력하니까 그런다 쳐요. 근데 저 말투는 진짜 혹시 일부러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거는? 저희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최진봉 교수님 옆에서 북한 말투인데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네. 이북 사투리를 쓰는 건가라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이거에 대해 조명석 씨는 얘기를 합니다. 강원도가 이북 쪽이라고 했는데 고향이 그렇다고 많이 이북도 아니에요. 원주입니다. 원주. 저 말투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사투리 말투뿐만이 아니에요. 네. 현장 이런 행사를 가서 던지는 멘트 하나하나가 주옥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농사를 지어서 좀 노안이다라는 농담을 건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온 관객들한테 일종의 이런 또 농담을 건넵니다.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젊어가는 것입니다라고 하면은 현장에 있던 중장년층들이 박수를 하면서 환호를 보낸다는 거죠. 네. 그 중장년층들이 어떤 멘트를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체가 뭔지 궁금합니다, 이분. 아하. 사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22살이 아니라 한 50년은 더 인생을 산 것 같은 느낌이 뚝배기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네, 뚝배기 장막 같은 느낌. 예, 그런데 그 주민등록 번호상으로 22살이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22살의 그래서 온 나이로 99년생. 예, 그리고 6.25 전쟁을 겪었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마치 6.25 전쟁을 겪으신 분이 환생한 듯한 그런 아하. 기분까지 드는 멘트도 날렸는데요. 한 방송에서 사람들은 못 먹는 게 없다. 6.25 전쟁 때는 나무 껍질도 끓여서 먹었다. 라는 얘기를 또 직접 했었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을 하고 싶은데 네. 어떤 배역을 맡고 싶냐라는 질문에는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 어허. 그리고 집배원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이 옛날 느낌이었으면 좋겠대요. 6.25 전쟁 때 아하. 네, 이런 배경으로 한 이야기에 자신이 출연을 하고 싶다. 특히 네. 이순재 선생님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주셨습니다. 아이고.